예, 제가 지금 피부 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일 처음 보는 게 피부를 제일 먼저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 이목구비가 너무너무 예쁘신데, 피부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피부만 좀 좋았다면 너무너무 예쁠 건데라는 이런 안타까움과, 또 이제 피부는 정말 좋으신데 이목구비가 조금 낮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 와, 정말 피부가 열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예뻐 보이시잖아요. 피부가 깨끗하면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피부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아, 우리 피부는 정말 외모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드름 피부는 어떨까요? 보면 여드름은 일단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 조금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외부로 이렇게 봤었을 때 단순히 이제 증상이 경미하다 보면 본인도 이제 단순 스트레스로 끝날 수는 있지만, 이 여드름 자체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 사실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고, 대인기피증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을 이렇게 동감하는 질환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가 정말 고민이시다면 철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한데, 여드름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드름의 발생 원인하고 여드름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렇게 케어하는 이런 방법 등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보면 민낯을 찾아주는 여드름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피부 구조를 한번 볼게요. 피부 구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표피층, 진피층, 피하조지층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우리 재생이 일어나는 단계는 두 번째인 진피층에서 피부 재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여드름에 굉장히 중요한 피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피지선이 없으면 여드름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피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고 넘어갈게요. 이제 피지선은 우리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하고 피부 전체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두피와 얼굴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모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피지의 역할은 천연 보습 인자로 해서 수분을 보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건조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를 피지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피지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출생 시에는 피지선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다가 조금 쇠퇴해서 작은 크기로 존재하다가 이제 8에서 10세경에 다시 이렇게 피지선이 왕성하게 발달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드름이란 무엇이냐면 한번 알아볼게요. 여드름은 피지선에서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피지선에서 만들어진 피지가 모공이 좁아지거나 잠깐만요. 모공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원활하게 이렇게 배출이 되지 못하고 모낭이나 피지선에 갇히게 돼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을 우리는 여드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드름은 어떻게 해서 이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제일 밑에 1번에 유전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번에 과다한 피지 배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증식된 여드름 세균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피지가 모공을 막으면서 여드름이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드름의 발생 원인은 성호르몬의 영향이 있고, 또 세균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약물, 화장품, 스트레스, 기타 유전적인 영향으로 여드름이 발생이 되는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처음 나왔던 이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피지 분비가 이게 촉진이 되는데, 이렇게 피지가 분비가 촉진되면서 표피를 막아버리면서 여드름이 발생이 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드름 세균에 의한 영향인데, 여드름균, 아크네균은 피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피지를 분해를 하면서 우리 피부 속으로 이렇게 균이 이제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리지방산의 작용으로 인해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약물이나 우리 화장품, 그리고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여드름이 발생이 되는데, 화장품에 의한 여드름으로 보면 유분기가 많은 화장품을 사용을 한다든가 평소에, 아니면 과한 스크럽제 등을 사용을 한다든지,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된 스킨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학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을 하면 여드름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약물로는 스테로이드제나 항결핵제 등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약물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여드름 피부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드름은 주로 이제 발생되는 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또 청소년기에는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가 되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이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이 여드름은 좋아졌다가 조금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재발이 이제 일어나는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은 이제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는지 한번 과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과하게 분비가 되면서 피지선을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피의 가각지라고 되어 있는데 표피를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 있던 피지가 모공이 폐쇄되면서 갇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헤드입니다. 이 화이트헤드고, 이제 이게 모공이 확장이 되면서 밖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햇빛하고 산소와 마주치면서 색깔이 검게 변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블랙헤드예요. 이 이제 블랙헤드가 모낭벽이 약화되면서 아크네균이 안으로 이제 침범이 들어가면서 세균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염증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구진이나 농포나 낭종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드름이. 그러면 이 순서를 한번 볼게요. 여드름은 이제 분류는 비염증성과 염증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비염증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다 뒤에도 나올 겁니다.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농 자체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증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 구진이나 농포, 결절, 낭종 등 그 고름이 차 있는 여드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폐쇄형 면포부터 한번 볼게요. 이 폐쇄형 면포는 비염증성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각질층이 쌓여서 모공이 막히면 피지가 피부 밖으로 이렇게 배출되지 못하고 피지선 안에 고여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가 화이트헤드,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 그대로 크게 이제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염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쓰리고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비염증성이고 충분히 초기에 케어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블랙헤드 단계예요. 이게 이제 모공이 열리면서 위로 이렇게 피지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올라오게 되면서 색깔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청소년 여드름 초기에 보면 까맣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보셨죠? 이게 이제 블랙헤드라는 건데 이렇게 검게 변하는데 이것도 비염증성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화이트헤드나 지금 이야기했던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짜고 또 이제 클렌징을 깨끗이 해주고 그다음에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고 홈케어 제품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구진, 붉은 여드름이에요. 그리고 농포, 이 말 그대로 화농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이 화농이 뭉쳐서 낭종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염증성 여드름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심해지는 경우 농포나 낭종 단계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모낭벽이 약화와 유리지방산의 작용으로 모낭벽이 파괴되면서 피지선과 모낭 내에 염증이 발생되는 첫 번째, 두 번째 구진하고 이렇게 농포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면 염증이 생긴데 피지선이 한꺼번에 뭉치게 되면서 이제 낭종 형태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드름의 치료 이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치료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치료는 제가 아티스트리 제품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들어갈게요. 저는 피부 관리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피부 관리실에서 화장품을 홈케어로 처방을 하고 이렇게 화장품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은 트로이 땡땡땡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그 여러 가지 이제 피부 타입별로 저희 이제 샵 운영을 제품을 처방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홈케어가 처방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피부 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라인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성, 뭐 건성, 복합성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의 니즈에 따른 기능성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아크네, 여드름 라인을 이렇게 같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라인에 비해서 여드름 라인 자체의 화장품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 고가인 이유는 일단 화학 성분이 여드름 제품은 최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극을 덜 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분 자체가 화학 성분이 아닌 천연 성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일단 다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이 되고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분 자체도 천연 성분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로 가격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분이라든지 함유량은 기재는 되어 있지만 뒷받침될 수 있는 큰 자료 자체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런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고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아티스트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키우고 그리고 직접 만들고 그리고 기술력 또한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대한 가격 자체도 굉장히 성능 비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효과도 다른 제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대한 정말 효과를 내더라고요. 제가 이제 케어를 이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제 케어를 들어가거든요. 제가 샵에서. 그런데 또 이런 그 뒷받침될 수 있는 우리 자료들이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많은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는 편이거든요. 샵에서 제가 하는 여드름 관리는 홈케어를 처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 테크닉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여드름 치료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여드름 케어가 있는데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산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 살리실릭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독약에 비유를 하면 될 거예요. 소독약인데 이제 수분을 넣어주면서 이게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살리실릭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는데 이제 요 관리는 아크네균의 증식을 억제시켜주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1회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이 가격대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아티스트리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관리에 샵 관리에 아티스트리 관리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아티스트리는 히알루론산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이 관리는. 그래서 이제 히알루론산이 항균 작용도 하고 수분을 이제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재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관리하고 같이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트로이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재생 관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아크네균을 증식을 억제시켜주고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는 관리인데 28주기로 이렇게 맞춰주는 관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이라는 거를 제가 시술을 하거든요. 피부에 시술을 하는데 1회 관리가 15만 원 그리고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피부 그 필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틀린데 1회 관리가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갈래요. 25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트로이
예, 트로이 땡땡땡에서 정해준 가격입니다. 필량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각하 주기를 맞춰주는 그런 관리인데, 우리 리뉴잉 필이라는 관리가 있어요. 우리 아티스트리앱의 리뉴잉 필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걸로 대체가 가능한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압출하고 재생 관리를 이제 포함해서 하는 관리인데, 1회 가격은 제가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가격대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트로이 아르케 트로이 아르케 트로이 아르케 제품은 제가 홈케어로 처방을 할 때 60에서 80만 원 가격대로 제품을 이렇게 컨택을 하거든요. 그 이제 제품은 어떤 제품으로 하느냐면 이제 pH 5.5의 약산성 클렌징 제품이고, 또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 그리고 보습, 그리고 이제 재생 제품, 그리고 시카 제품으로 해서 약 한 80만 원, 그러니까 60에서 80만 원 정도의 제품 가격이 나와요. 트로이 땡땡땡 아크네 제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피부 구조 기억나시죠? 두 번째 진피층에서 피부 재생이 제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재생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피부 재생이 일어나려면 피부에 산소 공급이 돼야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재생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산소 공급하고 영양분이 진피층까지 도달이 돼야 재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 필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이게 재생관리 28주기로 하는 각하 주기를 맞춰주는 그 관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내용 진행을 할 건데요.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모공에다가 시술을 하게 돼요. 모공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그 진피층까지 이 니드를 옵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넓혀진 그 구멍 사이 그 간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게끔 해주고 영양분이 그 진피층까지 들어가게 해서 재생을 일으키는 거죠. 인위적으로 재생을 일으킵니다. 근데 일반 화장품이 흡수력으로 해서 진피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장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력이 그만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부관리실에서나 병원에서 하는 관리 자체가 인위적으로 모공을 넓혀서 이렇게 진피층까지 제품을 넣어주고, 또 레이저도 마찬가지고 진피층까지 이렇게 피부를 깨우는 관리를 하는 그 관리가 제품으로 가능하다면 제품으로 되겠지만, 제품 흡수력 자체가 굉장히 진피층까지 흡수가 되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트로이 피 시술을 하는데 이걸 했었을 때 물론 재생 반응이 일어나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기대감으로 고객님들도 많이 참으세요. 그런데 많이 아파요. 시술 과정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시술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이 일어나려면 산소는 이제 공급이 되겠죠. 근데 영양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속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10분, 20분 간격으로 제품을 계속적으로 넣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제품이 채워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끔, 그래서 단계 밑에 층부터 착착착 이렇게 단계가 채워지면서 끝으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관리가 재생 관리거든요. 그렇게 몇 차례를 반복을 하면 28주기라는 주기가 맞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런 관리를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 똑같은 그 원리인데요. 우리 그 각질을 제거해주고 이 재생 반응을 일으키는 똑같은 원리인데, 아티스트리에 보면 리뉴잉 필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트로이 필을 시술을 할 때 적어도 2시간 반은 고객님들한테 이 시술 테크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 7, 8분 만에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리뉴잉 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pH 5.5 미만의 각질을 제거하고 이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는 그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바르고 씻으면 끝이 나요. 그런데 재생 반응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2시간 반을 시술을 한 그 반응하고 정말 바르고 씻어내는 그 반응이 똑같아요. 어떠냐면 재생 반응은 일어나는 거는 건조하거나, 그래서 약간 가렵거나 붉음증이 나타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피부가 재생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포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건조하고, 또 움직이기 때문에 가렵고,
그리고 혈액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재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붉음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재생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트로이필과 리뉴잉필에서 똑같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화장품 기술력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리뉴잉필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리 제품은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제품만으로도 진피층까지 들어간다는 그 자체로만으로 되게 감동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드름 케어는 사실 홈케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샵에서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오시잖아요. 와서 이제 테크닉을 하고 가시는데 집에서 일주일 동안 홈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그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홈케어만 꼼꼼하게 잘 사용해 주시고 타입에 맞게끔 잘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뉴잉 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병이 12만 9천 원이에요. 12만 9천 원이고 일주일에 2번 사용을 할 수 있고 6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트로이필은 1회 가격이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제 아티스트리 제품으로 다음번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수분 진정 라인에서 뉴트리션 라인이 있거든요. 그 라인은 수분 라인, 진정 라인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라인을 섞어도 30만 원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까지 다 해서 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급하는 트로이 땡땡땡은 60에서 80만 원으로 프로그램 이제 제품이 세팅이 됩니다. 그럼 보시면 가격대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효능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비교가 확실하게 되시죠. 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고 지금부터는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여드름 치료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피지 생성을 억제를 시키고 피지 분비를 조절시키고 그 다음에 영양 관리가 들어가고 각질을 가각질화를 방지시켜주고 각질을 제거해주고 거기에 항균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질을 관리해주고 수분 화장품으로 넣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덮어주는 시카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진행을 시키는데 그럼 여기 처음에 보셨을 때 피지 생성 억제, 피지 분비조 순서대로 갈게요. 피지 생성 억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는 아티스리 제품으로 다 나갑니다. 프리파잉 마스크로 해주시면 돼요. 피지 생성 억제는 이 프리파잉 마스크는 시트러스 모공 정화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피지 흡착 마스크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르고 7분 후에 씻어내시면 되는데 안에 있는 이 모공 속에 있는 때를 제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피지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써봤는데 화농성 여드름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염증이 있는 여드름, 그 여드름에 이 프리파인 팩을 발랐을 때 터지기 직전에 염증이 있는 그 여드름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흡착을 하기 때문에 쫙 빼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터지더라고요. 염증이 타다닥 터지는 경험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흡착력이 굉장히 좋은 마스크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피지 생성 억제는 프리파잉 마스크팩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피지 분비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이드레이팅 마스크팩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수분을 채워주면서 피지 분비 조절을 하면 되는데 여기 하이드레이팅 마스크는 수분 자석, 수분 장벽, 그리고 수분 진정의 파이토 3중 수분 마스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서 피지 분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각화 방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인텐시브 스킨케어 리뉴잉 필로 해서 피부 턴오버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H 5.5 미만의 노화 각질을 제거해서 피부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각화 방지는 리뉴잉 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부 각화 주기는 28일이고 모공의 각화 주기는 42일입니다. 그 주기가 맞아지면 피부나 염증이나 트러블 자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질 제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폴리싱 마스크로 하시면 돼요. 폴리싱 마스크는
블랙커런트 오일하고 버터 폴리싱 마스크가 이렇게 같이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여기에 이제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고 또 수분감도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각질 제거는 폴리싱 마스크 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균 작용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항균 작용은 우리 히알루론산으로 해주시면 돼요. 히알루론산이 우리 더블 비타민 C와 더블 히알루론산으로 이렇게 두 개가 믹스가 돼 있죠. 그래서 더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항균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무게의 1000배 가까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보습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항균 작용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주는 보습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균 작용은 우리 말하는 히알루론산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인데 우리 여드름 케어는 속하고 겉을 같이 케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효과가 더 빨리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피부 안에 속 안에 염증이 있으면 밖으로 염증이 배출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 면역이 깨져버리면 피부 면역도 자동으로 다 깨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케어를 하실 때는 항상 그 속과 겉을 같이 케어해 주시면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물요. 우리 몸의 70%, 80% 이상이 이제 물로 채워져 있잖아요. 순환을 시키면서 염증을 빨리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네랄과 영양분이 충분히 이렇게 들어있는 이스프링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 물을 제가 미네랄 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이토 프로틴이 있는데 우리 몸이 피부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기본 필수로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요. 오메가3는 우리 혈액 내에 염증 수치를 굉장히 많이 다운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관리 같은 경우, 여드름 피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굉장히 끈끈하고 염증이 많아요. 그래서 오메가3 같이 드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이 장에서 있죠. 70, 80%가 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장 관리만 잘 해주셔도 피부 여드름 관리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이뮤니티나 아니면 밸런스 위드인 같이 섭취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 항산화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시켜주는 아세로라 C와 더블X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또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해독작용을 하는 간 기능을 업을 시켜주면 빨리 균을 잡고 빨리 몸을 이제 컨디션을 정상화시켜주기 때문에 밀크시슬 EX도 같이 드셔주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샵에서 여드름 케어를 할 때 물론 이제 샵 케어도 병행을 하지만 영양 케어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굉장히 빨리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면역 자체가 깨져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피부만 관리한다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양 케어는 반드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 부분은 필수적으로 드셔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디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여드름 피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드름이나 가드름 등에 있는 여드름도 있고 가슴에 있는 여드름들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얼굴하고 마찬가지로 프리파잉 우리 팩으로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피지 흡착시켜 주시고 거기에 하이드레이팅 바디 젤로 해서 수분감을 충분히 주시면 좋고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GNH 워시하고 로션을 같이 사용해 주면서 깨끗하게 세정하시고 거기에 이제 보습까지 넣어 주시면 그 염증이 많이 다운이 되고 진정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사용해 주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 케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피지가 얼굴에서 보면 두피하고 피부, 얼굴 쪽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그 화면을 보셨죠. 그래서 그 두피 케어는 제일 끝에 있는 세트니크 안티 댄드러브 샴푸 이걸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건조로 인해 가려운 두피와 비듬용 두피 그리고 우리 말하는 지성 두피에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어린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머리에 호르몬 때문에 냄새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안티 댄드러브 샴푸 사용하시면 냄새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지성 두피도 이렇게 좀 찰랑거리는 이런 머릿결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떡진 머리는 아니고 이제 찰랑거리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린스는 수분 린스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무디 모이스처 컨디셔너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 일주일 내도록 이렇게 댄드러브 샴푸를 쓰면 조금은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샴푸도 두 종류로요. 그 수분 샴푸하고 댄드러브 샴푸를 번갈아 가면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유수분 밸런스도 맞아지면서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화장품 대해서 이제 케어가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어떤 화장품을 써야 하나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도 피해야 되고, 스크럽 제품이나 알코올이 함유된 스킨, 이 부분, 그리고 피지 제거 팩 등은 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피부를 자극해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화장품들이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권장하는 화장품은 오일 프리 제품, 오일 자체가 안 들어져 있는 수분감이 들어있는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천연 원료 제품, 그리고 피지 조절이 기능을 갖춘 제품, 그리고 오일 프리 베이스의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pH 5.5의 약산성 클렌징 제품은 이제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렌징은 그러면 어떤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나라고 되어 있죠. 클렌징은 우리가 일반 피부든 여드름 피부든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렌징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클렌징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클렌징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pH 밸런스를 지켜주는 약산성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피부 타입이 맞는 제형을 선택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수분감을 더해주고 보습감을 넣어주는 제품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진정을 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징 제품을 선택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클렌징은 1단계 클렌징, 2단계 클렌징에서 2차 클렌징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스텝 1, 스텝 2는 아티스트리 클렌징 제품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1차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2차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클렌징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미셀라라고 되어 있는 클렌저가 있는데, 요거는 립 앤 아이 리무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술하고 우리 아이 메이크업 지울 때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 거기 보면 우리 워터 타입이 있고, 크림 타입이, 텍스처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오일 타입이 있어요. 이거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 피부는 워터 타입으로 사용해 주시면 좀 좋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크림 타입으로 해주시면 되고,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오일로 이렇게 클렌징을, 1차 클렌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상태를 업 시켜준다고 보시면, 클렌징만으로도 피부 상태를 다음 이제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기본 바탕을 업 시켜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차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력, 광채, 진정, 수분, 각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 약산성 클렌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뭐 탄력을 원하신다 하시면 뭐 유스 라인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광채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채는 약간 알칼리성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다 여드름 피부에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수분 클렌저라고 보이는데 무스 클렌저가 있는데, 이거는 거품 클렌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품으로 세안을 이제 하기 때문에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는 무스 클렌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엔자임 파우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질을 제거하게 녹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일 하시면 사실은 이제 화농성 같이 많이 안 좋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엔자임 파우더 매일 사용하시면 조금 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엔자임보다는 우리 무스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엔자임은 한 번이나 2번 정도 중간에 이제 끼워서 사용해 주시면 그것도 효과를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부 타입에 맞게끔 1, 2차 클렌징을 해주시는데, 우리 클렌징 자체가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화장품
이제 흡수될 때 이 찌꺼기도 같이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을 더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이제 클렌징을 하면 되는데 청소년 애들 보면 여드름이 많은 청소년이나 또 남성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클렌징 깨끗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클렌징 디바이스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예, 디바이스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처음에 하실 때 충분히 거품을 내서 손으로 자극을 하시면 안 되고요. 거품으로 자극을 해서 이렇게 가볍게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티스트리 클렌징 디바이스 이게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저자극 클렌징, 그 다음에 보면 미세 진동 클렌징으로 또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클렌징도 이제 사용이 되고요. 이 모드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99% 살균력, 마지막에 살균까지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 사용하실 때는 우리 일반 클렌징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T존 부위를 먼저 가볍게 이렇게 20초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볼로 진행을 하고, 이 U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렌징 보통 뭐 2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과하게 하지 않는 이상 거품으로 하면서 아니면 클렌징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 2번 정도로도 진행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유분기가 굉장히 많은 경우는 한 번으로 조금 힘들면 제품을 조금 약하게 해서 2번 정도로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화장품을 사용해야 하나 해서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는 화장품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제품은 스킨 뉴트리션이라 해서 요 앞에 초록색 부분하고 하늘색 부분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진정 라인이고 뒤쪽 부분이 수분 라인인데 요거는 이제 스킨 뉴트리션 화장품은 식물 영양소,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식물 영양소가 아티스트의 피부 영양소로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보시면 우리 치아시드, 그리고 아세로라 체리, 그리고 스피니치, 석류 이 부분이 함유가 되어 있고 피부 강체, 그리고 진정 보습, 항산화, 그리고 탄력, 피부 정화를 동시에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드름 케어에 굉장히 또 적합한 제품이기도 해요. 가격대도 저렴하면서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여드름 부분은 진정하고 보습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제품 자체가. 그래서 뉴트리션 라인 이 부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 아티스트 스튜디오 라인인데 이 라인은 잠깐만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성분으로 이렇게 배합이 다 돼 있고 피부에 에너지를 보충을 하고 피부 보호벽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문제점, 피부에 문제점이 발현된 문제점을 케어해주고 그리고 진정 케어에 이렇게 탁월한 제품이거든요. 대표적인 성분이 라벤더예요. 라벤더가 피부 진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쭉 이제 단계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라인도 여드름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스 라인이 있는데요. 이 유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성 여드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추가를 시키고 싶은 거는 퍼스널라이즈드 시럼 부분을 추가를 시켜 주시면 좋고요. 키트로는 수분, 그 다음에 탄력, 잡티 키트를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 시럼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에센스 단계에 쓰시면 좋고 부스팅 인퓨전을 사용을 해주시면 효과를 더 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인으로 해서 성인성 여드름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유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스 라인은 피부 자생력을 높여주는 라이프 시르트 그 성분이 들어가 있고 펩타이드하고 알토란 성분이 손상된 피부를 케어해주고 탄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오밥 성분이 피부 항산화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드름 케어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유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 중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드름 제품에도 유스 라인 굉장히 많이 추천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리고 화장품 우리 그 제품을 바르는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클렌징을 하고 나서 스킨 바르시고 그 다음에 에센스 바르고 그 다음에 로션, 그 다음에 크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여기 우리 스튜디오 라인에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카라는 거거든요. 제품이 시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스튜디오 라인에만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화농성 여드름 있든지 아니면 구진이라든지 이런 여드름이 이렇게 돌출된 여드름 있지 않습니까? PMS 때 올라오는 우리 생리 기간 때 올라오는 그 돌출된 여드름 이런 부분을 빨리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바르고 크림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돌출된 여드름에 이렇게 꾹꾹꾹 집어 넣으면 다음날 되면 싹 가라앉아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보라색 시카 부분. 그런데 요 부분이 얼굴에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에센스 다음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얼굴에 다 깔아요. 이 부분을 다 깔고 순서적으로 딱 마무리까지 해주시고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된 부분이 특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찍어서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흡수가 되면서 진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케어를 조금 잘 하실 수 있어요. 빨리 진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티스트리 라인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는 아이얼 레디언스 UV 프로텍트하고 파이토 UV 프로텍트 이 두 가지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레디언스 같은 경우에는 광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약간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파이토 UV 프로텍트 같은 경우에는 끈적거림이 없이 이렇게 잘 스며드는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저희가 선택을 할 때 SPF P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실 건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지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기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연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SPF 같은 경우에는 햇빛으로 우리가 이렇게 검게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이라고 자외선 B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부에 손상을 입히는 자외선 타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지수예요. 그게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게 5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50으로 이제 두 개 다 50입니다. SPF 50이고 PA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A인데 A는 우리가 말하는 자외선 기미라든지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그 자외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A에서 이렇게 더하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을수록 우리 색소 침착이라든지 또 건조라든지 노화를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배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 4개까지 나온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티스리 제품은 SPF도 자외선 차단 지수도 최고 지수고 PA 우리가 말하는 그 색소 침착이나 건조함 노화 지수도 최대한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선택하실 때 SPF하고 PA 이 부분 잘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적절한 세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pH 5.5 약산성 클렌징으로 이제 클렌징을 해주시고 과하게 이렇게 문태거나 과하게 자극을 주시지 마시고 거품으로 충분히 내서 거품으로 가볍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클렌징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안을 해주시고 잘 이제 닦아주시고 가볍게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닦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적절한 세안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얼굴에 손을 가져가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에 우리 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갖다 대면 균이 얼굴에 아무래도 여드름 균하고 이렇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얼굴에 손을 가져가지 말 것. 이거는 유의사항으로 꼭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짜거나 긁는 경우에는 오히려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는 또 하시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굉장히 중요하고 수면도 충분히 자주 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면역을 올리는 그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10시에서 2시 그 사이에 이게 자주 쉬면은 피부 면역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절한 그 시간대에 수면 취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 그리고 유산소 운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자가 진단이나 자가 처방은 금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아무 제품이나 사용하시지 마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렇게 좋아지실 수는 없어요. 생활 습관도 바뀌어야지 되고, 또 제품이 또 충분히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드름 특효약에 유혹되지 말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그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드름 뭐 케어 정말 잘 된다고 해서 올라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제품들 사서 이렇게 바르다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효약에 유혹되지 말기, 이거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출 후에는 바로 이렇게 세안을 해줌으로 해서 또 여드름이 굉장히 또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습관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치료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잘 유의사항을 지켜주시면 치료에도 굉장히 많이 효과가 되실 거고, 또 이제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드시고 바르시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좀 부족하지만 일단 끝까지 이렇게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제가 여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